the game again. 다 풀었나? 등기 전까지? 네. 등기 전까지 다 풀었군요. 자, 그럼 교재 보자. 개념부. 자, 동아이는 오늘 선생님이 프린트 준 거 있죠? 네, 그거 넣으시기 바랄게요. 몇 페이지 피시냐면요. 59페이지 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이다.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2학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러고요. 딱 2년 남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년하고 한 일주일, 대략 일주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아. 올해 수능을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영수로 바뀌고 나가지고 첫 해 이제 시행했던 해인데 이번에 국어 A형, B형, 이제 여러분 이과니까 이과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국어 A형 보죠. 국어 A형 보는데 국어가 좀 많이 좀 어렵게 나왔나봐. 어렵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영어 A형과 B형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B형은 너무 어렵고 A형은 굉장히 쉽고, 그래서 A형으로 갈아탄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B형이 쉽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안 갈아타고 기다렸던 애들이 잭팟이 터졌지. 막 만점 받고 막 난리 났어 지금.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A형은 정말 쉽게 나왔던 것 같아. 만점도 완전 속출할 것 같고요. 거의 눈으로 풉니다. 눈으로. 그 정도로 쉽게 나왔고, 수학 B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 3문제 정도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와서 1등급을 계속 유지했던 학생들은 그대로 1등급을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을 유지한 학생들은 그대로 3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2등급을 유지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3등급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3문제 공략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은 올해 뭐 수학 B형 좀 많이 어려웠다. 뭐 작년이랑 비슷하다. 작년보다는 훨씬 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올 9월 모의고사하고 뭐 비슷했던 것 같다. 그거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과학이 완전 작살이었지만 거의 뭐 공부 좀 한다는 애들도 거의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막 속출을 하는 물리, 화학, 생물할 거 없이. 그래서 과학 점수가 많이 등급컷이 내려가는 현상들이 좀 벌어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것.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좀 많이 쉽게 나왔어. 수원이 확실히 좀 많이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수원 난이도는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기하 벡터 쪽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고요. 작년이랑 다르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작년 기하 벡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일단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하 벡터가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냥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기하 벡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렵냐면, 특히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그쪽은요, 많이 못 본 상태에서 시험을 봐. 수원은 얼마나 많이 하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잖아, 수원은.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수원 진도 끝나면 모의고사 대비한다고 또 수원하고. 수원은 많이 한단 말이야.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근데 이제, 적분과 통계 쪽도 이제 뭐 그래도 좀 많이 하는데, 기백의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쪽은요, 좀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의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둬야 될 부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국어 영어는 빨리 이제 봤어? 쳐봤어? 국어 영어? 국어 영어는 지금 바로 봐봐야 돼. 올해부터는 수능 본 것들을 할 수 있잖아. 수학은 뭐 다 못하더라도.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뭘 들어갈 거냐면은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이었니? 목요일이었나? 목요일날 보충을 했었죠? 그때 이제 극한을 이제 처음 들어갔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들어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말 쉽게 한번 해보자.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한 수열의 극한. 이거는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었고요.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바로 다항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었다는 거야. 자, 다항함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치를 우리가 살펴봤었다는 거야. 거기에 좀 변형을 시켰다. 뭐야? 루트 씌우는 것 정도. 그러면 오늘부터 배울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무한 뭐야? 등비 수열의 극한이죠. 그러면은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생긴 것 자체가 AN은 초항값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돼 있고 극한이라는 것은 n에 관한 처리식이야. 그럼 n을 처리를 한다는 것은 n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변하는 게 여기 머리 쪽에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펴본다? 마치 이거를 다항함수처럼 살펴보듯이 지수함수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수함수의 극한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n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r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수렴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보니까 공비에 의한 극한값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것은 필기를 하지 마시고요. 대충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밑이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이런 식의 모양이 생깁니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이 있습니다.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n은 무한대로 보내는 경향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n축이라고 하자면 밑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발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를 n축이라고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간다?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갔죠? 자, 그 다음에 밑이 있는데 이번에는 밑이 어떻게 되냐면 밑이 0보다 작어. 이번에 0보다 작어.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 그럼 얘는 진동을 떨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n이 2일 때는 4분의 1,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진동을 떨지만 0으로 향해서 간다. 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밑이 있어요. 밑이 이번에는 1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까?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을 떨면서 가더라. 그럼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경향성으로 간다? 극한값이 발산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값을 수렴하는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가 된다? 바로 발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개 넣어봅시다. 두 개를 넣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밑이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어. 자, 밑이 1이라는 것은 1의 n제곱이야. 그럼 계속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값으로 유지하겠죠. 밑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밑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이죠. 근데 얘는 값이 이렇게 똑같은 값, 유한 진동을 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향해 가는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똑같은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내용을 분간을 해서 살펴보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저 밑이라는 표현을요 R로 바꿔보고 있습니다. 자, R로 바꿨어. R이라는 게 있어. 왜? 얘가 지금 밑이니까. 그치? R로 바꾸게 되면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R로 바꿨어.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수렴하겠죠. 얘를 R로 바꿨어. 어떻게 되겠어? 1로 가겠죠. 그치? 얘가 R로 갔어. 이렇게 되겠죠. R로 바꿨어. R로 바꿨어. 곧 밑이라는 것이 곧 R. 공비가 바로 여기서 밑이다라는 거야.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확장형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R이 1보다 클 때 그래프 참조하세요. 머리가 안 되시면 R이 1보다 클 때는 발산한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무한진동. 이것도 뭡니까? 발산이야. R이 1일 때는 1로 가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유한진동. 뭡니까? 이것도 발산이라는 거야. 똑같은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수렴이라는 것은 몇 번째만 수렴하겠어?
세 번째, 네 번째 곧 R값이 어떻게 될 때? 1일 때하고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오로지 요때만 뭐가 된다? 바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는 주요 되겠지. 자, 그래프 지금 그릴 사람 그리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접근할 때는 이 확장형으로 쓰지는 않을 거야. 확장형은 지금 개념 잡는 거고 밑에 있는 응축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거야. 그래서 짜장면을 너무 짜. 그래서 짜장면인가? 왜 이렇게 짜장면이야? 짜장면을 먹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 짜장면 좋아하냐? 짬뽕 좋아하냐? 볶음밥 좋아하냐? 볶음밥 좋아해? 영석이는 뭘 제일 좋아해? 중화요리 좋아해? 짬뽕이나 탕수육? 탕수육은 난 무슨 맛을 먹는 줄 몰라. 현웅이는 뭘 좋아해? 굴짬뽕? 굴 위험합니다. 방사능 먹으면 쩔어요. 굴 조심하십시오. 굴. 지금 마트 가면요 굴 겁나 싸게 될 거야. 대신? 선생님. 네. 저기 저 가운데 두 번째. 네. 아니 첫 번째. 네. 그거 뭐야? 0이 아니고 0이죠 여기서.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책 왜? 책은 그냥 두 개를 합쳤어요. 아, 책은 두 개를 합쳐놨죠? 예, 네, 0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0하고 0에서 1 요거를 합쳐놓은 거야. 0은 무슨 0 둘 다. 쟤랑 쟤랑 가끔 얘기를 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이해 갔다라는 거야? 안 갔다는 거야? 안 갔어? 책은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둘 다 0이잖아. 책 봐봐. 그치? 자, 그럼 응축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응축을 해보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봐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돼. R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아까 발산이었죠. 그래서 얘는 발산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 무조건. 자,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죠? 그치? 건우야, 얼마로 수렴한다고? 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 얼마로 수렴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렇죠. 0으로 수렴이야. 맞아. 자, 그 다음에 R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R의 n제곱을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R이 1이니까 그냥 1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유한 진동이죠. 그러니까 얘도 발산 범주 안에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 극한값을 갖는 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 특징이. 왜?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범위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극한값 수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자면 결국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무한 등비수의 극한에서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또 오도록 하자. 자, 오른쪽에 극한값 계산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아이디어는 똑같아. 다항함수 극한에서 했던 것처럼 분모 분자 통틀어서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지금 뭡니까? 2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그치?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주시는 거야. 곧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서술형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나눠주시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뭐가 되냐? 이거분의 이거니까 1 되죠. 그 다음 플러스 이거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겠죠. 잘 봐.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야.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 하나 빼시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 얘가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요 범위 안에잖아. 그치? 이 범위 안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얘 0으로 가겠죠. 얘도 어디로 갑니까? 얘도 지금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 1분의 마이너스 3. 곧 마이너스 3. 얘가 바로 수렴값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계산하냐? 분모분자 통틀어서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이 같이 공존해 있잖아. 그러면 그거의 차수를 맞춰주고 남은 개수분의 개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1 플러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하나 빼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있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개만 문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하자. 자, 이건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4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 분모분자 통틀어서 밑이 가장 큰 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분모에만 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0이 되는 거야. 마치 다항함수에서 높은 차수가 분모에 있었을 때처럼. 그 이유는 당연하죠. 분모분자를 얼마로 나눴겠어? 4의 n제곱으로 나눴을 것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4분의 3의 n제곱이죠. 자,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4분의 3의 n제곱이죠. 마이너스 4분의 2의 n제곱이죠. 당연히 n은 무한대로 보내겠죠. 그러면은 얘 0으로 가죠? 1보다 작은 양수죠? 얘 0으로 가죠? 얘 0으로 가죠. 그러니까 1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되잖아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보자면 이거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분모는 이번엔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고요. 분자가 4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분모분자 통틀어서 밑이 가장 큰 놈이 이번엔 어디에 존재해? 분자에 존재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지금 발산 구조야. 자, 이번에는 저거 안 써줄 거야. 머릿속에 상상해봐. 왜 그러냐면 얘도 분모분자 통틀어서 뭘로 나눠야겠어? 4의 n제곱으로 나눈다라는 거야. 분자는 1 플러스 4분의 3의 n제곱 나오죠? 그 n 무한대로 보면 분자는 1 남습니다. 근데 분모는요 4분의 3의 n제곱, 4분의 2의 n제곱 전부 다 0으로 돼. 0분의 상수꼴이니까 뭐가 된다? 바로 발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다항함수에서 최고, 최저, 발산, 동차, 개수분의 개수, 최저, 최고, 0, 수렴. 그거랑 똑같은 개념처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알겠어? 동아 기억나? 오케이, 좋아. 됐어요? 네. 선생님 만약 다 다르면은 밑이 다 다르면 그러면 계산하고 아니지, 밑이 다 다르잖아. 밑이 다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5, 4, 이렇게? 그럼 얘가 제일 높잖아. 밑이. 발산. 되지?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쓰서. 시험 범위 정확하게 나왔어? 대신은 어디까지야? 극한점까지. 학생은 아직 안 나왔어? 모르겠어요? 나왔지 않는데? 학생 시험 범위 나왔어? 아니요, 안 나오고. 안 나왔어? 지금 학교 진도 어디야? 정하실 정하식? 민지는 언제 방학이나? 몇 시 타임으로 갈 거야? 우리 몇시 있어요? 11시, 2시. 2시? 언제?
11시 타임은 11시 때 4시 내일 좀 후반부터. 내일부터 못 가요. 내일 그래? 맞아. 그럼 다음 주부터 하되. 숙제가 많으니까. 너 함수부터지? 함수 안 들어갔었지? 네. 함수 따로 줄게. 네. 이거 함수인데. 아니. 2차 함수처럼.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다음 주 화요일 8시나 토요일 9시에 보충이 있거든. 2차 함수부터 유무리 함수까지. 화요일 못 오고 8시 올 수 있나? 토요일에 그때 다른 학원 가요. 토요일 9시에? 네. 그거 가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됐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점이 있는데 p가 뭐냐면은 n,2의 n제곱이야. 이것만 딱 봐도 얘가 지금 함수적 관계 구조로 y = 2의 x제곱 같은 지수함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n, r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근데 어떤 점이 있는데 얘가 바로 p라는 점이야. 그러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걸 뭐라고 하자? qn.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걸 뭐라고 하자? rn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5와 a라는 점이 있는데 a는 0,1이래. 당연히 여기가 a가 되겠죠. 지수함수는 반드시 0,1 지나니까 그 1.5와 그 다음에 a를 이용해서 사각형 AOQNPN, 얘가 지금 PN이죠.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죠. 빨간색 테두리로 된 거, 요렇게 생긴 사각형,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PNRN, APNRN, 요거네. 요거 그치? 요거 파란색 삼각형, 이거를 뭐라고 하자? 요거를 T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SN분의 TN 값의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이건 아주 고전적 문제죠. 고전적 문제. 겁나 쉽습니다. 보세요. 얘의 x좌표가 n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n. 얘의 y좌표가 2의 n제곱이니까 이 높이가 2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0,1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 1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n제곱에서 1만큼 뺀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SN, 지금 뭐분의 뭐 구하는 거야? SN분의 TN이요? TN부터 구하자. 자, TN은 뭐가 되냐? 삼각형인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가 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SN은 어떻게 되냐? 이 사단꼴 넓이입니다.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의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높이가 뭐야? n 곱하기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를 지금 해주는 거잖아. 그럼 결국 sn분의 tn, 이거의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낼 때에, 자, 이거 분의 이거 하면은 2분의 2분의 n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위치 같죠? 계수 1분의 1이니까 답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왔니? 무슨 목소리가 저래? 지환이는 나에게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해줄까? 우리 준이는 쌤 몇 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줄까? 여기에서 100점
100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작년 올해 만점자가 없네. 작년에는 98점. 그 새끼 만점 받았을 때 2점짜리를 틀려가지고. 아, 걔 연락을 안 해봤네. 걔 이번에 재수했거든요. 연락이 안 되니까. 완전 재수. 어? 아니 올해는 96점. 4점짜리 했지만 4번 연속 96점. 40이요? 응? 40이었어. 아니 올해 모의고사 스트레이트 계속 6월, 7월, 9월, 10월 4번 연속 96점. 확실히 문과는 수학이 정말 저희는 수학 좀 잘하고 문과 때문에 민지 문과지. 아, 근데는 내가 봤을 때 수학이 문제가 아니야. 수학은요, 문과 애들은 진짜 점수 금방 올려. 이번에 지금 한 달 반 전에 그 재수생이 왔어요. 걔가 그 분당고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 근데 정시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원서를 좀 잘 못 썼나 봐. 다 떨어지고 대학교 안 가겠다고 핑계핑계 놀다가 막판에 대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지가 혼자 쳤나봐. 아니. 8월쯤에 모 학원에 가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논술을 했는데 이 학생이 국어 영어가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이 9월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잖아. 평가에서 보는 거 쳤는데 40점이 나온 거야. 40점이 충격과 공포에 입사해가지고 그 원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좀 맡아주십시오. 쉬워. 과외 안 할 거야. 한 달만 해주세요. 한 달만. 그래가지고 맡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달이 되나 또 한번 맡았으면 또 책임을 져줘야 돼요. 한 달 반을 했네. 재수생이니까 좀 그건 편해요. 네. 평일날 야 빨리 와 새끼야. 잠깐 보고 또 보내고 보고 했는데 이번에 89점이 나와가지고 89점이 2등급이거든요. 걔는 이제 다른 거 111이 찍고 이제 수학이 4, 5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가고 싶은데 가겠지. 2등급 만들어주면 술 원하는 대로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술 원하는 대로 얻어보면 원장한테. 자, 하지만 이과는 다르다. 정말 뒤지게 됩니다. 저 선생님 이번에 이과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태원고등학교 학생인데 3월 모의고사 90점대,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까지 90점대 받고 그 학생이 9월 모의고사 때 80점대 딱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학생이 70점대가 나왔어. 근데 걔가 수학만 조진 게 아니라 국어, 영어, 바탕 다 등급 하락. 걔가 그러니까 난 진짜 니가 맨날 얘기하잖아. 좀 대담하게 해야 돼요. 네. 걔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소극적이야. 그 쫀 거야 내가 봤을 때. 대담성이 있으시 주셔야 돼. 알겠죠? 그 되도요 80점, 70점대를 전전하다가 9월 모의고사 때 처음으로 80점 등극했던 걔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85점 나왔으면 걔는 생각보다 잘 나온 거지. 걔는요 공부 잘 안 해. 근데 얘가 깡이 장난 아니야. 일단 걔가 쫀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담성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잘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하게 풀어보자. 3번. 자, 3번 볼게요. 별표 2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별표를 하나 붙인 이유는 지금 단어에서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를 별표 붙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나중에 너희들 수투 들어갔을 때 함수의 극한 연속에서 계속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 돼. 이 그림을 못 그리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자, fx라는 게 있는데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제곱 마이너스 1자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이 미지수이면 무조건 범위 부분에서 풀어라 라고 조건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조건이 아니라 힌트가 나와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얘는 극한이야. 종국적으로는 얘는 뭐야? 함수야. 다시 얘는 지금 극한이야. 종국적으로는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끝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n값은 어차피 일방향입니다. 무한대로 가는 방향대로 쭉 가고 있어. 그럼 뭐에 따라 바뀌겠어? x값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야. 그럼 쫙 보자. x가 어느 위치에 있니? 밑 A 위치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밑에 값에 따라서 이 함수식이 변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이거를 뭘로 보셔야 돼? x제곱을 밑이라고 보셔야 돼. x의 2n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 첫 번째 x의 2제곱. 그쵸? 얘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어 지금. 어차피 절대가 있는 거랑 똑같아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제곱.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90방 때리십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곧 절대값 무시하시고 x의 제곱이 1보다 작을 때 x의 제곱이 1보다 클 때니까 풀어주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럼 얘는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을 때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x값이 1이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요. 함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요 범위일 때는 숫자를 생각해. x제곱이 뭐 같다라는 거야? 2나 3 이런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2나 3 이런 거였을 때 극한 뭐야? 밑이 최고로 큰 것이 같으니까 개수분의 개수지? 그럼 요 때에는 x값이 fx값이 얼마라는 거야? 1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 안 가시면 됐어? 자, 그럼 요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 0, 0으로 가지. 요 때는.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때는 fx 값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어차피 x제곱이 1이야. 그러면 이때 곧 f1 값은 뭐가 되겠어요? x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0.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f 마이너스 1일 때도 0.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시고 나가지고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프 x축 fx축 기준이 되는 거 어디야?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곧 여기죠. 여기 그치? 그때는 얼마야? fx 이퀄 1. 아, 이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요렇게 그치? 요렇게 요런 그래프를 하는 거야.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디 범위예요? 이 경계선 그은 거의 안쪽 범위죠. 안쪽일 때 얼마? 마이너스 1. 아,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치? 자, 다음에 1일 때는 얼마? 0.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0.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럼 뭐 지금 여기 개념은 아니지만 얘는 지금 불연속입니다. 이어지지 않아요. 불연속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 나온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목적은 뭐다? fx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야.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짬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일 때 어떤 그래프하고 n값의 변화에 따라 그래프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십시오.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언니 잘 봤어? 몰라요. 언니 수학 잘 봤대? 몰라요. 안 친해? 아니 제가 그날 가는 다음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울면서 아니면 뭐 웃으면서? 자는데 울면서 자면 조금 망친 거고 웃으면서 자면 완전 망친 거예요. 바로 손잡고 백병원 가야 됩니다. 올해는 무조건 가야지. 한 번 더 하면요 인생 피폐해집니다. 왜요? 딱 한 번만 해. 아니지. 태훈이 어디? 재수. 태훈이 언니 재수 있어요. 영국이 재수하라고 할 수 있겠어? 알겠어요. 근데 재수하면 될 것 같아서. 올 것 같지? 그럼 하지 마. 저희
근데 재수는 안 한다고. 니네 재수하면? 저희 재수를 근데 보니까 예전에 맨날 그럴 때 있었어요. 다 살펴져 있더라고. 실수는 바꾸고 똑같이 그 이번에 그 뭐야 수시 시험에서 덕성여대하고 가천대학교 두 군데가 적성을 봤는데 그 제 과외하는 애 한 명이 그 적성 검사를 보는데 적성 검사에서 걔가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 낙생고야 낙생고과 수학을 잘하는 애가 아닌데 그 선생님 이 교재 가지고 공부를 같이 했던 애야. 지금 니들 보는 거 개념 교재하고 이런 걸로 적성고사를 보는데 우리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대. 그래서 저 이번에 알았어요. 아 우리 교재는 적성고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재구나. 그 완전 걔도 잭팟이 터졌대요. 걔 덕성에도 걔 인수를 못하는 애거든. 걔는 합격했어요. 덕성하고 가천대 덕성. 쪽팔렸어. 이게 왜 적성이랑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 나름대로 이 피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인데 이 교재가 선생님 적성고사 뭔가요? 적성은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완전히 다르고 교과 적성, 비교과 적성이라고 있는데 요즘 다 교과 적성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수능 스타일이랑은 좀 약간 다른 그런 시험이야. 똑같은 시험이야. 문제를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잖아.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막 40문제, 50문제. 그럼 그걸로만 봐요? 그치. 내신 나오고 적성 시험 본 걸로만 대학 가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명지대학교, 세종대학교, 덕성여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그 다음에 외대, 여기 외대 용인 캠퍼스, 뭐 그런 데, 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뭐 그런 데들이 이제 적성대학교인데 적성대학교는요, 일단 수도권 레벨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에서도 그런 수도권이 있죠. 강남대, 뭐 이런 데, 수원대 이런 급. 그러니까 수도권도 뭐 인하대나 아주대나 이제 이런 급은 아니고 그런 데는 적성한 거고. 자, 다음에 이제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시간이 우리가 좀 5분 있다가 쉬는 시간인데요. 이거 아예 이어가 버리자. 지금 쉬어버리고 45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선생님이 뭐 사주더라도 좀 피가지고 사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따라가도 되겠니? 그럼 꽃등심. 꽃등심? 진짜 피가 되고 사리가 사주고 싶으나 꽃등심은 너희들 졸업하고 나서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나이 되면 좀 사주겠어. 자, 보자. 옛 제자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전화를 한번 싹 돌렸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제자인데 김유정이라고. 걔가 그 정규 1, 2등을 계속 와리가리 했던 애야. 걔는 정말 계획적인 애거든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애야. 걔가 어느 정도 계획적인지 결정판을 내가 얘기해줄게. 어저께가 수능 끝난 다음 날이었잖아. 내가 오후 4시쯤에 걔한테 전화했어. 여보세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 지금 알바 중이에요. 뭐지? 진짜 순간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 얘 인생 망쳤나? 시험 안 보고 알바하고 집 나왔나?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전화가 왔어. 선생님, 너 뭐 알바야? 시험 끝난 지 하루인데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야. 야, 얘기 들어보니까 지인의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수능 보기 2달 전부터 가서 예약을 해놨대, 알바를. 수능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끝나자마자. 야, 진짜 계획이 결정판이야, 걔는 진짜. 야, 대박이죠. 여러분도 그렇게까지 살지 마세요. 그건 좀 징그럽다, 내가 봤을 때. 자, 무한 등비수열이 극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수렴 조건 내용을 할 거야. 사실 수렴 조건 내용은 우리가 공부적 관점으로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자. 쌤이
네 가지에 대해서 수렴 조건을 정리를 할 건데 이 네 가지로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렴 조건은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AN을 우리가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면 얘는 두 가지 케이스에서 수렴이 가능하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a 값이 곧 초항 값이 0이면 공비에 뭐가 오든 간에 계속 0, 0, 0, 0 이렇게 가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바로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나 A가 0이 아닐 때에는 0이어도 상관은 없고 A가 0이 아니라 0이든 0이 아니든 R값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가 수렴 조건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봤었던 거지. R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코르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치? 자, 요때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바로 수렴을 했더라라는 거야. 물론 수렴값은 1일 때하고 1이 아닌 요 사이범위 때하고는 수렴값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어. 하지만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보편적으로는 수렴 조건 그러면 초항이 0일 때하고 공비값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쉬운 게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면서 수렴 조건을 편안하게 풀 수 있게끔 네 가지를 정리를 해뒀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어떤 경우냐면 잘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인 경우냐. 자, 이때 여기 밑줄에다가 한번 우리가 써볼까? 어떤 경우냐? 말로 표현해볼게. 자, 초항과 공비가 같을 경우야. 이 경우는 초항과 공비가 같을 경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초항이 R이잖아. 그러면은 R값이 0일 때 수렴하죠. 그 다음에 공비 R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가 지금 R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도 지금 수렴을 한단 말이야. 초항과 공비가 같아. 그러면 R이 0일 때는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위에 거 살펴볼 필요 있어 없어? 이거는 살펴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그냥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수렴하게 된다라고 그냥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도입 부분에 살펴봤듯이 n이 무한대로 보낼 때 초항값하고 공비값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가 0이거나 아니면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때가 바로 수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2n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봐봐. 이 목적은 뭐냐면 빨리 풀기 위해서야. 얘는요. 초항이 뭐야? R제곱이죠. 공비가 뭡니까? R제곱이에요. 그럼 봐봐. 초항이 0이 되는 거니까 R값은 결국 뭐가 되면 0이 되면 수렴을 한단 말이야. 공비가 지금 뭐예요? R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는데 잘 보세요. R값은 실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곧 R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R값이 0이라는 건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것만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밑이 R제곱일 때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일 때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에 2n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요? 플러스 1로 돼 있어요?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얘는 지금 별거 없습니다. 왜 별거 없냐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 곱하기 R의 2n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R의 제곱 곱하기 R의 얼마가 되겠어요?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세제곱 곱하기 R제곱의 n-1제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초항값이 얼마입니까? R세제곱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공비가 뭐예요? R제곱이죠.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겠지. 근데 이것만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그래서 결국 얘도 뭐가 되냐?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0일된 요 안에 포함되니까 얘도 이것만 따지면 된다. 고로 아래 2n제곱이든 아래 2n 플러스 1제곱이든 2n 마이너스 1제곱이든 2n제곱이라고 들어갔으면 R값이 마이너스 1까지 포함해서 요 범위를 만들어주시면 바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막 중간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이 삼각비 형태의 삼각함수 모양 꼴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삼각함수가 주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기함수죠. 주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미트 예를 들자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아래 n제곱에 사인 2분의 얼마로 돼 있어? n파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일일이 해보셔야 돼. 일일이 해본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일일이 펼쳐라. 일일이 펼쳐라. 알겠어? 자, 그럼 한번 펼쳐보도록 하자, 이거.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 n이 1일 때부터 순서대로 펼쳐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는 r 곱하기 사인 뭡니까? 2분의 파이야. n이 2일 때는 r제곱 곱하기 사인 어떻게 돼? 파이야. 3일 때는 r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야. 그 다음에 r 4제곱 곱하기 사인 2파이가 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사인 정수파이는 0이잖아. 그 얘는 뭐냐? 바로 r이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 또 0이고요. 그 다음에 r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 뭐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초항값을 뭐라고 인식하셔야 돼? r이라고. 공비값은 뭐라고 인식하셔야 돼?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펼쳐보고 나서 그러면은 초항이 얼마일 때 0일 때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잘 봐. 마이너스 양변 넘기시면 r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얘만 의미가 있어. 곧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잖아. 그리고 R값이 0일 때는 이미 여기 있고 그래서 얘는 이 범위가 수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특이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 첫 번째 특이점 뭐야? 초항과 공비가 일치할 때는 바로 초항값이 0이라는 거 굳이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스탠다드형이죠. 그때는 초항이 0일 때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스탠다드야. 세 번째는 2n 거듭제곱꼴로 되어 있을 때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이코로가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 네 번째 삼각함수 주기적 특징을 이용한 거는 얘가 결론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일일이 펼쳐보셔야 되는 거고 펼쳐봤더니 예를 들자면 이렇게 1이 이코로가 빠져있는 형태가 되는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됐어요? 정리할 거야? 안 할 거면 지우고 할 것만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밑에 있는 문제 1, 2, 3번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4번까지. 자, 시간은 딱 5분 드리시. 몇 필요해? 밑에 있는 거 1, 2, 3, 4.
돼 있어? 이해가지 다. 건우 질문 있어? 건우야, 이 모든 걸 푼 거의 기본은 뭘로 푼 거야? 이걸로 푼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상관없거든? 근데 복잡하게 나왔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사는 게 쉽지가 않아. 복사들이 나오고.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페이스북 전화해가지고, 아니, 페이스타임 전화해가지고, 딸내미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고, 자기는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다리 쭉 뻗고 있고, 염장해 지르는 거지.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빨리 오세요. 다 모여서 거의 한인들 모여 다니거든. 보고 싶어 빨리 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뭐? 아니, 왜 유학을 갔는지. 우리 딸내미? 잘 모르겠어. 그걸 자연. 왜 그것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 와이프는 알아요. 나 그냥 일반 초등학교 가기 때문에 사실. 근데 초등학교도 거기 보낼 거예요? 어?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하루? 일단 나는 국내 대학교 보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학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입시 경쟁을 통해서 대학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막한 시끄러 그만해. 오케이 거기까지 알고 있어 나도. 58년? 58년?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12년 뒤 12년만 참으면 돼요. 대학생 때까지잖아요. 저는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대학교 입학금만 아빠가 대주고 그 뒤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얘기했어요? 네, 5살 때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걔가 응 알았죠? 계약서만 안 썼지? 네, 녹화된 것도 있어요. 우리 용돈도 지가 다 알아서 하면 해야지 뭐. 그럼 쌤 얼굴 잃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선의 얼굴이요? 특이하게 생긴 얼굴이라 해요. 그래도 6살 때까지는 집에도 지치면 들어오겠지. 됐습니다. 자, 다 풀었어. 1번 얼마 나오니? X번입니다. 다 풀었어? 아니, 다 못 푼 사람. 준이 어떤 거 못 풀었어? 3번 못 풀었어? 자, 후다다다닥 빨리 보자.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로그 2의 x-1의 전체의 n제곱이야. 얘가 뭐야? 아래 n제곱 꼴이죠.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말하면 돼. 그래서 로그 2의 x-1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로그 부등식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로그 2에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자, 그리고 로그 2에 x-1.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로그 2에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요? 3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크다. 자, 진수 조건도 만족시켜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2번은요.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초항값이 x-10이고요. 공비가 뭐가 되는 거냐면 x-1의 n제곱 아니죠. 초항이 x-10이 아니죠.
왜? n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분리하셔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x-10 곱하기 x-1 곱하기 x-1에 n-1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초항, 얘가 공비. 그러면 초항이 0이 될 때니까 x-12, x-1 요거랑 곱한 게 0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겠어요? x-1 얘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값이 결국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값이 1 또는 10인데 1은 여 안에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10만 더 합사건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3번 볼게 준이야. 3번입니다. 3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2n제곱이지? 준이야 2n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를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커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 자 그럼 마이너스 1 좌우로 넘기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열차식 구성이죠. 이거 and 이거야. 맞죠?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에서 x제곱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에는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d 동시에 두 번째에서 x제곱 플러스 x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럼 넘어오고 나서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지금 뭐예요? n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되게 교집합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놈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놈 사이니까 여기 또는 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값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 요 단계에서 넘어가는 게 좀 약간 복잡하긴 하나 논리적으로 어렵지는 않잖아. 이해 갔어 준이? 네. 알겠어요. 자 다음 4번. 자 4번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네요. 네. 됐지? 이건 안 살려. 자 하나만 이제 더 보시면 이제 우리 수능 완성 들어가죠. 점화식의 극한. 길을 써서 대학을 가려고 영세 대학 가고 싶지? 뭐가 좋아? 그래? 어차피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고 지 인생은 지 인생 되더라고. 현욱이는 대학 가고 싶어?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규민이 가고 싶어? 가야죠. 대학 가고 싶은 이유 말하기 대회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꼴등할 것 같아요. 그런 대회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수기 대학 가고 싶어? 왜? 일해야죠. 뭐하러 가? 네? 뭐하러 가려고? 대학을요? 대학을 가야죠. 왜? 우리나라에 180개가 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년에 양산되는 애들만 몇 명? 50만 명? 45만 명? 이야. 그래가지고 1, 2, 4, 그러니까 전문대, 4년대 다 합치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만 300만 정도가 된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4천만, 300만,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기형적인 나라입니다. 야, 완전 인텔리 국가예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절반은요, 전부 다 직업학교로 바뀌어야 돼. 기술을 연마, 소믈리에 이런 거 있잖아. 괜찮지? 효소 당구기 학교, 구두 밑창갈기 학교, 무슨 뭐야. 자, 저도 하나 있나? 점화식의 극한입니다. 자, 점화식의 극한. 형아, 점화식 공부하고 왔지? 점화식의 극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점화식 다음 극한 때예요. 그럼 이거는 극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90%는 점화식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식 정리 안 되면 그냥 극한 때리는 거일 뿐이야.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점화식 복수한다 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보니까 A1 값이 1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 2분의 1 지원이 문제 질문할 거야. 잘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극한 치환해. 자, 점화식 풀어야겠지? 이거 무슨 꼴? 뭐라고? 너 공부 안 했지 이번 주에? 했어? 무슨 꼴? 준이 무슨 꼴? 뭐가 등비수열이야? 규민아 무슨 꼴? 허허 이거 봐라. 아 그거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알파 꼴이잖아. 지원아 준이야 기억나? 얘가 지금 만약에 1이라면은 등차 수열인데 개수가 다른 거. 자 그럼 마이너스 알파 꼴. 알파를 먼저 정해야겠죠. 알파가 뭡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q가 알파죠. 1 마이너스 p분의 q. 그럼 얘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알파다.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등비? an 마이너스 알파가 등비 수열이야. 뭐가? an 마이너스 2. 얘가 등비 수열이죠. 그럼 얘는 초항값이 a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공비는 뭐가 공비야? 얘가 공비죠. 그래서 2분의 1에 어떻게 돼? n-1제곱. a1 값 주어져 있어. 1이라고. 그러니까 an은 자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90%가 점화식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서 우리가 뭘 하시는 거야? 이제 극한 때리는 거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합자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2이므로 자 이건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2만 남았으니까 정답은 2 얘가 되는 거야. 머리 아프고 나는지 머리 아플 때는 자야죠. 자세요. 자. 진짜요? 자. 모자 이거.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AN이 있어요. 얘가 지금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AN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n이 언제부터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물어봤어. 그리고 A1 값은 얼마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A1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다. 왜냐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A1이 생기니까. 그치? 자, 범이야 이거 무슨 꼴? 이거 개차 수열이 아니라 개비 수열이고. 기억나? 다 약분되는 거 있잖아. 그 꼴이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꼴? 형아 이거 무슨 꼴? 이거 사다리 꼴. 아주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그래야 빨리 푼다니까. 알겠죠? 사다리 꼴이야. 얘는 뭐냐면 결국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 사다리 꼴이잖아. 이렇게 사다리처럼 약분되는 거 기억나?
맨 앞에 분수 하나, 맨 뒤에 분수 하나 남는 거. 그럼 일단 풀어보자. 그럼 얘는 2부터 집어넣는 거니까 A2는 어떻게 돼 있어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A3는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A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AN이야. 그럼 AN은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뭐가 된다? AN-1.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좌항우항 다 곱했다 치자. 요거 약분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 여기까지 약분 되겠죠. 그럼 뭐만 남습니까? 아, 좌항에는 AN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우항에는 어떻게 돼? 이것들이 전부 다 곱해지는 거야. 이렇게. 결국 A1은 지금 3이죠. A1 3 하시고요. 그 다음 곱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마지막에 N-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N. 그 다음에 마지막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약분되는 게 사다리꼴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약분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 약분됐죠? 그럼 마지막 것도 이렇게 다 약분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갔겠죠? 요거 약분되면 맨 뒤에 분수 하나, 맨 앞에 분수 하나 이렇게 남는 거죠. 맞죠? 결국 A에는 뭐가 되는 거야? A에는 2 곱하기 N이니까 2N분의 3 곱하기 N 플러스니까 3의 N 플러스 1. 이거 극한되는 값은 얼마겠어요?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가 좀 빨랐나? 점화식 문제가 90%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필기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 수업 끝나고 잠깐 질문 받아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별도 4개 필기하시고요. 됐어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고요. 독단적 문제로 나오지는 않고 합답형 문제로 많이 나오거나 객관식 보기문항 1, 2, 3, 4,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옳은 것을 구하시고 그런 문제들로 많이 나오는데 잘 봐. 이건 어렵잖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원리만 깨우치면 돼.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다리라고 생각하지 마. 다른 거 없어졌다 생기니까. 자,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어떤 경향성으로 가니?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니 이런 경향성으로 갑니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이야. 맞지?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사이사이에 이런 걸 넣었어요. 이런 걸 넣었어. 그럼 얘는 어디로 향해서 가니? 그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없어? 얘가 일로 갈지 글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원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이 1항일 때, 2항일 때, 3항일 때를 다 살펴봤는데 얘가 알파 곧 수렴한다라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두 번째 항들만 살펴봤어. 짝수 번째 항들만. 그것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하지만 이 반대는 돼 안 돼?
두 번째 항들만 가지고 전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킬까? 얘를 KN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2배든 3배든 4배든 5배든 된단 말이야.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2n이 알파로 수렴하고 and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2n-1항이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은 알파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다라는 거예요. 홀수번째, 짝수번째 전부 다 알파로 가니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계약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숫자들은 뭐야? 분할과 인하류 내용으로 또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3n이 알파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3n 플러스 1도 알파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3n 플러스 2도 알파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은 알파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분할 내용이죠. 모든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떨어지냐? 나머지가 1이냐? 2냐? 저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해하셨나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돼. 어차피 무한대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1항부터 다 걸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따져보자면 얘는 지금 뭐냐면 분할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바로 교재에 있는 내용이야. 다음 뭐냐면 얘는 귀납법적 내용인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 플러스 야 무한대로 가는 것에서 한 번 더 간 거라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ing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n 플러스 k라고 표현해봅시다. 얘도 알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렇지? 맞으면 빨리 낫는데. 쟤는 주긴 주소보다 애가 됐어요? 자, 수능한 85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치? 자, 7번입니다. 85페이지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개념 설명 같이 한번 해보자. 자, 행렬한 지 오래됐지?
자, A가 있어요. 얘가 A00B의 N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A의 N제곱 00, 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한 김에 몇 개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A가 뭐냐면은 1A01이야. 그럼 얘는 N제곱 하면 어떻게 돼? 1NA0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꼴? 기억꼴. 그치? 기억꼴이야. 그럼 이거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이 있는데 2분의 1, 그 다음에 A, 0, 2분의 1 이렇게 됐어. N제곱이야. 얘는 무조건 1과 1을 맞춰줘야 돼. 기억골에. 양 끝을. 그러면 2분의 1을 빼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실수배를 빼내면 N제곱이랑 걸려 나오는 거니까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1, 그 다음에 얘는 2A, 그 다음에 0, 1의 전체의 N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갔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의 N제곱분의 1의 1, 2NA, 0,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 안 가시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여기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골 있으면 니은골도 있죠? 자, A라는 게 있어요. 1, 0, B, 1 이거의 N제곱이야. 이거는 무슨 골? 니은골.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얘도 1, 0, 그 다음에 NB,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뭘 이용하는 거냐? 이걸 이용하는 건데 얘를 이용하는 거야. 자, 행렬 A가 있습니다. A가 뭐냐면요 2분의 1, 0, 0,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부터 A의 N제곱까지 행렬들을 다 더했다라는 거야.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A의 N제곱까지 더했더니 그게 정리된 게 뭐냐면은 AN 0, 0, BN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행렬의 합이라는 것은 같은 성분과 같은 열의 위치끼리만 더해지는 거지. 그럼 봐봐.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슬슬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얘 1제곱짜리니까 2분의 1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A제곱 거는 2분의 1의 제곱일 거야. 성분값이. 이런 식으로 쭉 가면 2분의 1에 N제곱까지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항의 개수 N개에다가 초항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 곧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얘 2분의 1, 얘 2분의 1 약분하고 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가 바로 AN 값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 B에는 수월케 할 수 있겠네. 2분의 1이 뭘로 바뀌었을 뿐이야? 4분의 1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면 Bn은 쭉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분의 1에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결국 3분의 1이죠. 가로에 1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더라. 정리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얘가 바로 BN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는 게 뭡니까? BN분의 AN을 극한 취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 뭐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분의 AN은 뭡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야. n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0되고 요거 0되죠? 결국 뭐야? 3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다? 3,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 갔죠? 지시는 사람 아닐까요? 웃긴 놈이지. 화도 사람. 아, 진짜. 됐죠? 제가 8번 볼까나? 자, 여러분들이 진짜 성적이 나오려면 8번 같은 거를 개노가다 해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8번 같은 거 노가다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8번 볼게요.
정확하게 의미에서 소스죠. 필기하십시오. 미쳐? 없어? 네. 수능 학생도 없어? 아니요, 이걸 가져왔더니 그걸 안 가구나. 극성을 좀 달리해. 똑같이 SS, NN도 이렇게 자꾸 밀어내잖아, 서로. 여기 오늘 집에 가서 수능 완성에다가 S 쓰고 개념북에다가 N 이렇게 해놔. 네. 그래도 풀었어요. 네. 8번 볼게요. 8번 보니까요, 어느 실내 작업, 야, 이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어느 실내 작업장에는요, 야, 실내 작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호흡기 질환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자, 실내 작업장에는 매일 90 마이크론그램이 미크론이라고 읽어야 되냐? 마이크론이라고 읽어야 되냐? 마이크로그램 90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6제곱인가? 너무 깊게 치는 참 10의 마이너스 6제곱.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9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기계가 있다. 실내 작업장에 작업을 하는데 미세먼지를 배출한대. 작업하는 어떤 도구에서. 아, 그럼 우리 인지 안 좋습니다. 이 도구는 나쁜 도구. 자, 기장치가 있어. 자, 매일 작업이 끝난 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이 로봇 청소기는요, 작업장의 미세먼지의 80%를 흡수해. 자, 밑줄거, 그 다음에 그 중에 90%는 걸러냈어. 뭐냐면 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는 다시 그대로 배출하는 거야. 와, 이걸 식을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배출한다. 그러면은 매일 이와 같은 작업을 한없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이 실내 작업장에 있는 미세먼지 양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치? 잘 봐봐. n번째를 먼저 시작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n번째 미세먼지를 당연히 뭐라고 봐야 되겠어? AN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의 양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게 첫 시작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라는 것은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는데 어떤 프로세스냐라는 거야. 자, n번째에 있는 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얘가 90씩 매일 배출이 되는 거야. 그 n번째에서 배출이 됐어. 그치? 자, 이것 중에 80%는 청소기한테 갔고 20%는 흡수가 안 돼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이거의 뭐야? 0.2만큼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얘 지금 누구야? 얘 지금 로봇한테 버림받네. 버림받네. 받은 미세먼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로봇한테 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얼마만큼 갔어? 이거에 0.8만큼 갔지. 로봇한테 간 애들을 써보자. 그러면 AN 플러스 90, 이거 90 더한 것에 0.8만큼이 로봇한테 갔다? 갔어? 근데 다 흡수됐어? 아니지. 이것의 몇 프로가 방출돼 버렸어? 10%가 다시 나왔다라는 거야. 아, 그럼 이거에 0.1 이거만큼 다시 튀어나와서 이게 지금 뭐야? 로봇한테 선택받았다 버림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선택 후 버림. 이렇게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럼 결국 버림받은 애들이 미세먼지가 지금 잔존되어 있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n 플러스 1번째 미세먼지가 된다. 이게 지금 식이에요.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얼마, 두 번째 얼마라도 규칙성을 찾기보다도 이렇게 세울 수 있으셔야 돼, 이제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뭐예요? 점화식의 극한이야, 결국. 그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잘 봐. 자, 여기 AN 곱하기 0.2니까 0.2AN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N이 요놈 곱해서 나오죠? 그럼 얘 둘이 곱하면 뭐야? 0.08이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0.08AN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90 곱하기 0.2니까 2구 18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 곱하기 0.08이죠.
그럼 90 곱하기 0.08 이렇게 하니까 얘는 0.8 곱하기 9네 7.2 이렇게 지금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결국 AN은 어떻게 되겠어요? 0.28이죠. 0.28이면 100분의 28AN 플러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8 플러스 7.2니까 25.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25.2는 10분의 252 이렇게 되겠네. 일단은 생긴 것만 보자. 무슨 꼴이에요? 준이야 무슨 꼴이야? 마이너스 알파 꼴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알파 꼴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에 극한 때리면 끝. 이렇게 된다라는 거. 숫자가 좀 복잡할 뿐이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두 번째로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25, 4, 7에 28. 얘는 2, 50. 1은 2, 2는 4, 2, 6, 12. 5분의 126, 25분의 7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AN은 뭐가 되겠어요? 25분의 7AN 플러스 얼마야? 5분의 126이고요. 알파부터 구할 건데 알파는 1 마이너스 25분의 7분의 5분의 12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5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분의 5분의 어떻게 돼? 126. 약분해보자. 5, 4, 5, 5, 25 되겠고요. 얘는 9, 28, 9, 1, 9, 9, 4, 36. 또 27. 그럼 결국에는 깔끔하게 정리된다. 얼마야? 35라는 숫자가 알파 값이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AN 마이너스 35가 무슨 수열을 이루는 거야?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죠. 초항값이 어떻게 되겠어? A1 마이너스 35.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공비죠. 25분의 7. 얘가 25분의 7의 전체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거든 내가 봤을 때. 왜? n 무한대로 보면 어차피 0 되기 때문에 얘는 날라가. 그럼 A는 결국에는 35 넘어왔죠? 플러스 A1 마이너스 35 곱하기 25분의 7의 전체 n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리미트 취하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전체가 0으로 되겠네? 얼마야? 35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그 작업장에 기계를 계속 돌렸을 경우에 잔존 미세먼지는 35를 유지를 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떤 일정한 배출과 흡수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뭐냐면 일정한 배출이 되는 대기라고 한번 해볼게. 대기의 그 어떤 그 특정 성분의 그 양이 얼마만큼 유지돼야 오염도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딱 기준치보다 밑에 되게끔 이 숫자를 설정하게끔 해주는 그 흡수하는 그 필터 기계를 설치를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실제로 예전에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 대기 중에 어떤 성분을 흡수하는 흡수탑이라는 게 있어. 흡수탑이라는 게 그 흡수탑 내용으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너희들도 문제 풀다 보면 흡수탑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아시겠죠? 리밋. 대슈. 자, 다음 9번, 10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원래 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다음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하세요. 예. 어디요? 이거 A는 아니지. AM 플러스이지. 내가 미쳐서 그래요. AM 플러스 1이에요. 쌤 미쳤어요? 그래요? 미쳤어요? 그래. 됐습니다. 됐어. 네, 속 떨어뜨리고 밀고. 됐어요? 자, 다음 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다?
자, 86페이지죠. 자, 몇 번 볼까?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이거는 수열극한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11번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 거야. 객관식이나 단답형 나왔을 때 풀이 방법,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서술형까지 풀 수 있으셔야 돼. 항상 이런 것들은요. 자, 애들 고3 애들 보면은 이런 거 절대 안 틀려. 고3 정도 되면은. 근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풀으라 그러면 못 풀어. 일단 수능형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은 아니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때 뭐가 되겠어요? 3n-2분의 an. 얘가 지금 얼마냐면은 5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2n 플러스 1분의 bn을 그 극한끼리 때리니까 얘는 극한값이 4를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집중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 봐.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뭐예요? n 제곱 플러스 3분의 an 곱하기 bn.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시어야. 지원아, 나는 an의 극한값을 알고 있어? 아니지. 아니야. 나는 뭐의 극한값을 알고 있어? 3n-2분의 an의 극한값을 알고 있다는 거야. 내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친 거야. an? n분의 an? 아니, 3n-2분의 an의 저 모양에 대한 극한값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bn의 극한값도 몰라. n분의 bn? 그딴 것도 모르고요. 무조건 2n 플러스 1분의 bn. 이 모양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서술형으로 한번 빨리 풀어볼게. 자, 그럼 이제 an하고 bn이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그럼 곱하기로 연결해봐. 근데 등식 구조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an 있고요. 그 다음에 bn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라고요? 3n-2분의 an. 그럼 여기 3n-1을 쓸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풀려면.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bn이야? 여기 2n 플러스 1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분모에 원래 있던 뭐야? n제곱 플러스 3은 있으셔야 되고 항등식 구조를 만들려면 이 두 개를 곱한 걸 어디다?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3n-2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극한값 성질 어떻게 됩니까? 수렴할 때 곱하기도 수렴, 나누기도 수렴, 더하기도 빼기도 다 수렴. 그럼 얘 수렴이죠. 얼마로? 5로. 얘 수렴이죠. 얼마로? 4로. 얘 수렴이죠. 얼마로? n제곱 6n제곱이니까 6으로. 그러니까 얘네 곱하면 어떻게 돼? 5, 4, 20 곱하기 6이니까 120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어? 알겠죠? 이해 갔죠? 자, 빨리 푸는 거 알려줄게. 분필 났어. 얘가 어떤 경우든 간에 다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겠지.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니까. 맞지? 다항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AN은 뭐야? 15N으로 시작하는 거야. 15N. 얘는 8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15N, 8N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5 곱하기 8하면 120N 제곱이야. N 제곱. 1분의 120. 알겠죠?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 이주거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시간 낭비야. 서술형 나왔을 때 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지? 오케이. 아, 이게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네요. 네. 훌륭하네. 자, 12번. 네, 쓰세요. 필기하세요. 영성이 집에 가면 밥 먹고 자니? 안 먹어? 저녁 먹었어? 어떻게 먹었는데 밤에 전화해가지고 아직 안 먹어? 항상 먹어? 뭐 먹어? 족발? 보쌈? 치킨? 그러다가 집에서 엄마가 한 잔씩 하시나? 아예 아니죠? 한잔 안 하시고 아빠도 아빠는 집에 회식 같구나? 그럼 야식이 좀 비약하겠는데 제가 와서 아 엄마한테 만들어달라 그래?
최고의 야식 패밀리는요, 심심할 때마다 엄마 아빠 한잔 하는 집. 걔네들은요, 어제 야식으로 치킨 먹었어요, 육닭 먹었어요, 족발 먹었어요, 보쌈 먹었어요. 야식 좋지 않아. 태연이는 야식 중에 제일 좋은 야식이 뭐야? 없어? 모르겠어요. 동아이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 고기? 야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요, 직장암, 대장암 걸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린 나이에 같은 거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 집안이 암 유전자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위암, 작은아버지 위암, 우리 아버지 위암, 저희 형까지 얼마 전에 대장암 걸려가지고, 작년에 올해 초에 완치 판정 받았어요. 위험군입니다. 거기다 담배를 끊으세요. 네? 빨리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랑 상관없어요. 담배 아니면 술. 그래서 저는 그냥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많이 먹진 않아요. 담배 하세요. 담배도 많이 피진 않아요. 오늘도 좀 담배는 조만간 끊을 생각이 있고요. 동남아시아 생각이면 좀 꼬인 건데. 조만간 끊을 생각이 있고요. 술도요. 술은 이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 인간관계를 다 축소하게 만들어야 돼. 워낙 인기가 적어. 다들 나왔네. 뭐해? 무슨 소리야? 자, 12번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12, 13번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집중해서 쫙 들어오기 바라겠어요. 자, 12번이에요. 자, 두 무한수열 AN하고 BN이 있습니다. 자, 조건 두 개를 만족시키는데, 저희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체크 잘 해놓으시고요. 자, 가조건을 보자. 가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얘가 지금 3n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지금 5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 나 조건 한번 볼까요? 나 조건을 보니까 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n-1보다 크대. 뭐가? bn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얘는 지금 1, 2, 3, 4, 5 이렇게 좀 되어가는 거죠. 자,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를 보잖아.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떤 것들이 섞여 있는 일반항이 수렴한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대? 치환한대. CN으로. 아시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 걔가 지금 극한값이 지금 얼마가 된다? 지금 5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거 곱하기 이게 CN이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겠어? 얘는 3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C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문제를 우리가 안 맞잖아. 그치? 문제 보고 나서 이걸 이용해 보도록 하자. 자, 이 정도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도 지금 아직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몰라. 문제를 이제 보자. 문제 보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뭐야? bn 플러스 3n분의 n 세제곱 an 플러스 2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bn의 극한값을 난 지금 모르는데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잖아. 그럼 얘가 수렴하게끔 만들려면 뭐분의 bn을 만들 건데? 그렇지. n분의 bn을 만들면 n분의 bn 만들면 얘가 수렴값이 얼마야? 2. 얘가 수렴값이 얼마야? 2.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n분의 bn의 극한값은 뭐야?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n분의 bn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n을 나눠야겠죠, 분모 분자. 그러면 얘 n으로 나누니까 n분의 bn. 얘는 3. 얘 n으로 나누니까 n제곱 an. 마라바라밤. 플러스 n분의 2. 오! n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2고, 여기 3이고, 얘 0으로 가고, 이걸 구해야 돼. 어디서? 가조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음에 뭘 한다? n제곱분의 an을 만들어 주시고, 그치? 미안해요. n제곱 곱하기 an이죠. 만들어 주시고, 여기 n제곱을 곱하시면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cn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됩니다. cn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5로 수렴하죠.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3분의 1.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전체 값은 그냥 수렴 값으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5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얘가 지금 2였지, 3이었지, 3분의 5가 되는 거죠. 0이죠. 그럼 5분의 3분의 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주 깔끔한 문제. 내신 나오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하죠. 쓰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됐어? 다 썼어? 거울 다 썼어? 응, 다 썼어. 맞았어? 너한테 질문할게. 됐어? 자, 13번 볼게요. 아까 봤던 거죠? 뭡니까? 기억이야. 우산? 노란색 있어. 저기. 가져가. 아이고, 끝나고 가져가. 다 끝나가. 자, 13번이에요. 기억 뭐라고 나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에 뭐야? 3n이 3의 배수의 그 숫자들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도 알파로 수렴하니 이거 돼? 안 돼? 안 돼. 우리 아까 열심히 했지? 안 되죠. 거꾸로는 돼? 안 돼? 거꾸로는 된다는 거야. 자,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뭐라고 나왔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2n 값이나 아니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의 2n 마이너스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나 전부 다 알파로 수렴한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첫 번째 단계로 an의 극한값이 뭐라는 거야? 그쵸? 얘가 알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음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a3n도 뭐가 된다라는 거야?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요 단계에서 요가 단계로 바로 점핑한 겁니다. 얘는 지금 다 맞는 구조죠. 그러니까 뭐야? 니은은 맞다라는 거야. 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뭐냐면요. 디귿은 A에 2n 마이너스, 그 홀수항은 음수고요. 그 다음에 짝수항은 뭐다? 양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홀수항분의 짝수항을 나눴어. 홀수항분의 짝수항을 했어. 그리고 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절대값을 취한 값이 1이면 예를 들어 홀수항이 3이면 짝수항은 아니 홀수항이 마이너스 3이면 짝수항이 3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8이 되면 얘가 8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의 a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해? 존재 안 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16분의 1. 그러면 A는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해. 근데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4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산하게 되는 거죠. 항상 수렴한다? 아니, 이걸 만족시켜도 AN의 수렴값은 장담할 수 없다. 틀렸어. 니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숙제가 89페이지까지 앞에 건너뛴 것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